자신만의 독창적 이론 체계를 구축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전반기는 집단화를 이루는 시기이며 인생의 후반기는 개성화를 이루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성격이 되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없는 일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 하게 되는 것, 이렇게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융이 말하는 집단화에 해당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과 규범을 배우고 공동체 일원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죠. 융은 이런 규범과 역할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바로 그 사회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나 지폐 같은 것이라서 그 집단 밖에서는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명함에 찍힌 무슨 박사, 사장, 회장, 교수, 장관 등 수많은 사회적 칭호는 모두 페르소나를 대변합니다. 한국말에서 사명, 본분, 도린이 하는 말도 모두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창의적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 개성을 가진 예술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회개혁자들이 초기에 집단적인 박해를 받는 것도 당대 페르소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가 단지 집단의 허상일 뿐이라면 우린 그 개념을 버려야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진짜 나와 멀어지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페르소나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융은 말합니다. 버려야 하는 건 페르소나에 대한 집착이지 페르소나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페르소나와 동일시할수록 심리적 문제가 커지죠.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자아를 강화할수록 자아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사실 내 안에는 남성적 속성도 여성적 속성도 모두 있지만 학교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성적 속성만을 강화해왔다면 여성적 속성이라는 그림자가 나의 무의식으로 밀려납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는 화도 내보고 남 탓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속으로만 사귀고 내 탓만 하게 되었다면 따지고 화내는 성격은 그림자가 되어 숨어버립니다. 칼 융은 정신병의 원인을 의식의 일방성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삶을 너무 고집할 때, 자아가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 진짜 내 모습 융의 표현으로는 자기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자아가 자기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꿈을 통해 말을 겁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만 한 사람의 꿈속에서는 매우 비합리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열렬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나누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의 꿈에서는 과감한 영웅적 행동으로 모두의 칭송을 받도록 하고요. 꿈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그 사람의 의식적 태도가 지나치게 도덕적임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 악몽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게 무의식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통해 말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그림자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 그것은 나의 어두운 면이고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성격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에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 열등한 인격 속에는 사회의 법과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온갖 불순종이 들어있다고요. 하지만 투사나 억압 같은 방어기제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를 평소에 느낄 수 없습니다. 투사는 사실은 나의 욕구인 걸 내게 아니라 여기고 내 마음 밖으로 던져버리는 방어기제인데요. 감정 표현에 너무 솔직한 사람을 꼴보기 싫다면 사실은 나도 저렇게 순간순간 솔직해지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직업이지만 자기 꿈을 펼치며 사는 모습이 유치해 보인다면 사실은 나도 용기 있게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욕구를 느끼는 나 자신을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 이렇게 뒤집어쓰곤 합니다. 왠지 모르게 괜히 싫은 사람, 그냥 내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 건방져, 간사, 여우 같아, 게을러, 사이코, 더럽고 치사하고 추잡해, 돈 말하는 속물, 변태, 호색한, 점잖은 위선자, 이중인격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감정이 섞인 말투로 남을 비난할 때는 사실 그림자의 투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그림자가 유난히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뚜렷이 구별되고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분명히 구분되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 이런 삶만이 좋은 인생이고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야.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성격이 병적일 만큼 한쪽으로 치우치게 발달할수록 정신적 고통이 커진다고요. 하지만 이 아픔은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너무 멀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고 인격의 전체성을 이루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성이란 사회생활을 위해 내 성격을 집단에 맞추는 외부 세계와의 통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내면 세계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나의 다양한 욕구, 감정, 생각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척하거나 그림자화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속 독재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기는 내부 세계의 전체성을 실현시키는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나의 모든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통합하는 것, 이것이 융이 생각한 진정한 자기 실현입니다.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나 붓다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개성적인 길을 걸어간 그리스도와 붓다의 정신과 용기를 실천하는 것,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의 목표는 결코 모범시민, 도덕군자, 세계 구원자, 원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으로 페르소나에 불과하죠. 개성화는 바로 그러한 집단적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네요. 자기 실현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부영 선생님의 융 3부작을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크게 통찰과 행동, 이 두 가지를 통해 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것. 나는 소박한 사람이지만 욕심도 가득하다는 것.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감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나는 선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악한 면도 있다는 거, 평소 내가 비난하고 투사하는 모습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통찰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병헌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인은 기꺼이 그 낮은 곳을 찾는다. 자기 실현이 되려면 먼저 자기 속의 낮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융은 그런 그림자적 욕구가 있다는 점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욕구를 살리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속물적이고 물질적인 그림자 욕구가 있다면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남들 좋다는 거에 돈도 많이 써보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라고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되더라도 그림자를 살리는 일은 당장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과 정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도덕적 갈등을 겪습니다. 거짓말을 한다, 계음을 피운다, 쾌락에 젖는다, 사치한다, 욕심을 부린다, 화를 낸다. 그 밖에 많은 그림자들이 페르소나가 제시하는 사회적 금기를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적 모험을 용기 있게 감행해야 된다고요. 융은 심리학이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분리된 인격을 통합하고 하나의 전체 정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그림자의 의도적 표현을 권장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향적 태도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은 외향적 그림자를 살려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외향인 페르소나와 너무 동일시한 사람도 내향적 그림자를 살려야 된다고요. 감정적인 사람은 열등 기능인 이성을 살려보고 논리 중심의 사람은 열등 기능인 감정을 살려보려고요.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살려 나의 전체 정신을 실현하는 건 고매하고 숭고한 목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며 그로써 건강한 정신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선이란 선하다고 합의된 집단적 행동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 정신을 실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열등한 인격은 처음에는 열등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형이 감정을 표현하면 처음에는 폭발적 표현으로 나와서 남들도 놀라고 자기도 당황하게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연습하면 남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내 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정교화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정신 기능을 가능한 한 골고루 발전시키는 게 좋은데요. 자기 실현이 상당히 진행되면 때로는 철저함을 보여주는 창의적 인간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계획형이, 내향성을 존중하는 외향형이 외향성을 발휘할 줄 아는 내향형이 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통합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바깥 세상에서 그림자 조합으로 사람과 관계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사람이 악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 착한 사람의 참모나 비서는 고약한 사람이라던가 의존적인 사람의 짝은 독립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는 삶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 정신적 문제는 대개 삶을 두려워하고 삶에서 후퇴하는 데서 생기므로 다시 삶 속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치료입니다. 반대로 중년 이후의 심리적 문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바깥 생활 속으로 나가 있어서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이기에 이들에게는 내면을 보고 자기를 찾는 게 치료입니다. 왜 어두운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기 실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융에 따르면 자기 실현이야말로 삶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평범한 행복을 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고요. 내가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 실현하지 못한 삶, 독재 정권에게 열등 기능으로 낙인찍혀 어둠 속에 수감되어 있는 삶을 가능한 많이 실현하는 것입니다. 밝음을 위한 밝음이 아니라 어둠을 통한 밝음이 진정한 밝음이니까요. 어둠의 바다를 통과한 태양만이 아침의 바다 위에 떠오르는 일출의 환희를 안겨주니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